60살에 한국으로 이주했더니 일본에 남은 친구들이 모두 따라오게 된 할머니가 있습니다. 딸의 국제결혼을 반대했던 도쿄 출신 전직 백화점 바이어 사토 유키코 씨가 3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립니다.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건 절대 안 된다며 극구 반대했던 유키코 씨였지만 딸의 임신 소식과 함께 한국 시댁의 따뜻한 초대를 받고 용기를 내어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유키코 씨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일본에 남은 새 친구들이 먼저 우리도 한국에 가고 싶다며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한국을 그토록 낯설어했던 60살 일본 할머니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사토 유키코 씨의 놀라운 인생 역전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은 일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극적이었거든요. 도쿄 시부야구 하라주쿠 근처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집세가 한 달에 12만 엔 정도 나가는데 60살 혼자 사는 여자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35년 동안 일한 미츠코시 백화점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어요. 저는 미츠코시 백화점에서 여성 의류 바이어로 일했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일이었거든요. 매 시즌마다 파리와 밀라노 패션위크를 돌아다니면서 트렌드를 파악하고 일본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옷들을 선별해서 들여오는 일이었어요. 실수라도 하면 몇억 엔의 손해가 나는 일이라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완벽주의가 되었어요. 집에서도 옷걸이 간격을 정확히 3cm씩 맞춰서 걸고 화장품도 색깔과 브랜드별로 완벽하게 정리해 놓았거든요. 친구들이 유키코 집에 가면 숨이 막힐 것 같다고 놀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가장 자랑스러운 작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제 딸 사오리예요. 지금 35살인데 정말 똑똑하고 예쁘게 자랐습니다. 와세다 대학교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하고 미쓰비시 상사에서 무역 업무를 담당했거든요. 제가 바이어로 일할 때 배운 국제적 감각을 사오리도 물려받은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3년 전 정말 인생이 뒤바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사오리가 갑자기 집에 와서는 소파에 앉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저는 당연히 기뻤습니다. 사오리가 35살이니까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음 말을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니요? 저는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뉴스에서 가끔 보는 정도였고 김치와 케이팝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사오리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결혼을 해? 제가 흥분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사오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일본어도 완벽하고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줘.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완벽하게 사오리를 키웠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시집을 간다니요.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사오리가 그 사람을 집에 데려왔어요. 김민수라는 분이었는데 첫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키가 180cm 정도 되는 훤칠한 키에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었거든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때도 가지런히 정리하고 저한테 정중하게 90도로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어머님. 사오리의 남자친구 김민수입니다 라고 완벽한 일본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일본 전통차를 마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사오리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 문화를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을 허락했고 사오리는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인천공항에서 사오리를 떠나보낼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제 곁에서 35년을 함께 살았던 딸이 이제 외국으로 가는 거니까요. 사오리야, 힘들면 언제든지 일본에 돌아와. 엄마, 걱정하지 마. 자주 연락할게. 그렇게 사오리를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사오리가 떠나고 나서 제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도 이미 퇴직한 상태였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텔레비전 보고, 점심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일본 사회의 메이와쿠 문화가 이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로워도 누구한테 말할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해도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아파트 이웃들과는 인사만 하고 지나갈 뿐,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사오리가 한국에서 보내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 정말 신기해.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해줘.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었는데 모르는 아주머니가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니 직접 데려다 줬어.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계산하는 아주머니가 오늘 뭐 맛있는 거 해 드세요라고 웃으면서 말해줘. 정말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사오리가 시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나한테 우리 딸이라고 불러주셔.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시아버지가 사오리가 우리 집에 와서 더 밝아졌다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셔. 일본에서는 며느리와 시부모 관계가 정말 어려운데, 사오리는 오히려 더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정말 기뻤어요. 제 첫 손자나 손녀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음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엄마도 한국에 와서 같이 살자고 하셔. 뭐라고요? 저를 한국에 와서 같이 살자고 하신다고요? 일본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한국에서 살다니 생각만 해도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궁금했어요. 사오리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한국이 대체 어떤 곳일까요? 저에게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서 벌써 40년 넘게 친구로 지내고 있거든요. 다나카 아키코는 4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교장까지 지낸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엄격하지만 따뜻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도 동네에서 아이들 공부를 봐주고 있어요. 스즈키 미치코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다가 간호사장까지 된 친구예요.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환자들이 미치코를 정말 좋아했어요. 미치코 선생님이 있으면 아픈 것도 금방 나을 것 같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야마다 레이코는 회계사로 일했는데 정말 꼼꼼하고 현실적인 친구입니다. 돈 관리도 잘하고 여행 계획 같은 것도 항상 레이코가 담당했어요. 가끔 너무 현실적이어서 레이코는 로맨스가 없다고 놀리기도 하지만 사실 제일 든든한 친구죠. 저희는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도쿄역 근처 카페 모나미에서 만납니다. 벌써 10년째 같은 장소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모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정말 심심해. 할 일이 없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우울해져. 이렇게 살다가 늙어 죽는 건가 싶어.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생각보다 재미없고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사오리가 한국 구경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키코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국, 유키코야. 너 정신없어. 김치만 먹고 살겠어? 레이코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어도 모르는데 무슨 여행이야. 길도 잃어버릴 텐데. 하지만 미치코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딸 보러 가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사울이 임신했다고 했잖아. 그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사실 60살 기념으로 뭔가 특별한 걸 해보고 싶었어. 일본에서만 살다가 죽을 순 없잖아. 그 말을 듣고 친구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60살이네. 인생에서 뭔가 기념할 만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젊을 때 못 해본 일들을 이제라도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한국 여행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정말 갈 수 있을까요? 60살에 처음 가보는 외국에서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오리가 그렇게 극찬하는 한국의 따뜻함이 정말 존재할까요? 그렇게 해서 한국 여행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레이코가 항공료부터 숙박비까지 꼼꼼하게 계산해 주더니 1인당 30만 엔 정도는 잡아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60살 퇴직자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인생에서 몇 번이나 있을 기회겠어요? 아키코가 한국 가이드북을 사와서 우리끼리 공부회를 열었어요. 한국어는 어순이 일본어와 비슷하대.
그러니까 배우기 쉬울 거야 라면서 열심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미치코는 안녕하세요부터 감사합니다까지 한국어를 연습했는데 발음이 정말 귀여웠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사오리 집에 간다는 거였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걱정하더라고요. 며느리 집에 가면 눈치 보일 텐데. 시부모님이 계신데 우리가 가도 될까? 일본에서도 이런 일은 없는데. 저도 솔직히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오리가 전화로 엄마, 시어머니가 엄마 친구들도 꼭 오라고 하셔. 정말 기다리신다고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이 되었어요. 하네다 공항에서 만났는데 4명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미치코는 정말 괜찮을까를 100번도 넘게 말했어요. 레이코는 여행 가방을 2개나 들고 와서 만약을 대비해서 일본 음식도 좀 가져왔어라고 하더라고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떨렸어요. 사오리가 마중 나와 있었는데 임신해서 배가 조금 나온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그런데 사오리 옆에 민수 씨뿐만 아니라 나이 지긋한 부부가 서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사오리의 시어머니께서 일본어로 인사해 주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본어를 하실 줄 아신다니. 사오리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사오리가 항상 어머님 이야기를 해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친구들이 저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유키코야, 이분들 진짜 대단하다. 일본어를 이렇게 잘하시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치코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서 있기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미치코가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사양하니까 그 학생이 웃으면서 저는 다음 역에서 내려요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아키코가 저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키코야,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예의 바른 줄 몰랐어. 첫날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갈비집에 갔는데 사장 아주머니가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 일본에서 오셨어요? 어머, 한국어 진짜 잘하시네. 우리가 겨우 안녕하세요 밖에 못한다고 하니까 웃으시면서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반찬을 계속 리필해 주시면서 더 드세요. 더 드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레이코가 일본에서는 리필에 돈을 내는데 여기는 무료네라고 하니까 사장 아주머니가 한국에서는 손님이 배불러야 우리도 기분이 좋아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했는데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뭔가 일본과는 다르네.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것 같아. 이틀째 되는 날, 진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도를 보고 있으니까 50대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호텔로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잃었어요 라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10분을 걸어서 호텔까지 직접 데려다 주셨어요. 미치코가 정말 감사합니다. 뭔가 드릴 게 없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한국 여행 재미있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키코가 나중에 저한테 말했어요. 유키코야,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 셋째 날에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우나를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일본의 온천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등도 밀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끼리만 조용히 있었는데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본에서 왔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워하시면서 일본 정말 좋은 나라죠. 우리 손자가 일본 만화 정말 좋아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아주머니들도 하나둘씩 와서 이야기에 참여하시더라고요. 일본 음식 맛있죠? 일본어 배우고 싶어요. 한국은 어때요? 이런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미치코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신기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사오리 집을 방문한 날이었어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정말 깔끔하고 예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오리 시부모님의 환대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어머님들, 어서 오세요. 정말 기다렸어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실 테이블을 보니까 일본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실까봐 사오리가 좋아하는 일본 음식을 준비했어요. 덴푸라, 스시, 미소시루까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친구들이 모두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오리 어머님 친구들이니까 우리 친구들이죠. 앞으로 자주 놀러 오세요. 시아버지께서도 사오리가 우리 집 복덩어리예요. 이렇게 좋은 분들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어머님, 딸 정말 잘 키우셨어요. 우리가 더 감사해요. 사오리가 와서 우리 집이 더 밝아졌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며느리가 시댁에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시아버지가 어머님들, 한국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키코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웃으시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특히 어른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치코가 일본과는 정말 다르네요 라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다르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서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키코야, 사오리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알겠어. 시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네. 우리도 이런 곳에서 살면 어떨까? 레이코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진짜로 한번 생각해봤어. 여기서 살면 어떨까 하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레이코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레이코야, 너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뭔가가 여기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진짜로 한국 이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한 말이었는데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언어는 배우면 되고 집값도 일본보다 저렴한 것 같고 의료비도 싸다던데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생각해야 했어요. 일본에 있는 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금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가족들은 뭐라고 할 것인지. 그런데 정말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미치코가 호텔에서 아침 체조를 하다가 발목을 삐끗한 거예요. 부어오르고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근처 병원에 갔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할머니, 많이 아프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을 거예요. 간호사 아주머니가 미치코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주시는데 미치코가 눈물을 흘렸어요. 일본에서는 의료진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치료비를 계산할 때 더 놀랐어요.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레이코가 이렇게 싸도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미치코가 말했어요. 여기서 아프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아. 그 순간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60살의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정말 현실적일까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우리 네 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카카오톡으로 한국 여행 사진을 보내며 정말 꿈만 같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까 문제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실제로 이주한다는 건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레이코가 나서서 외국인 거주 조건을 찾아봤어요. 재외동포 비자가 있긴 한데 우리는 해당이 안 되고 투자이민이나 거주 비자를 받아야 한대라고 하더라고요. 아키코는 한국 부동산 사이트를 뒤져가며 집값을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남은 비싸지만 다른 지역은 도쿄보다 훨씬 저렴해. 마포구 연남동 투룸이 1억 5천만 원 정도야 라고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미치코는 한국 의료보험 제도를 조사했어요.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의료비가 정말 저렴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학원을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연남동 근처 한국어 학원을 찾아보니까 일본인을 위한 특별반이 있더라고요. 나이 제한도 없고 월 수강료도 10만 원 정도로 저렴했어요. 그런데 정말 용기를 낸 건 직접 한국어 학원에 전화를 해본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전화 드리는데요. 60살인데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전화 받으신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물론이죠. 나이는 전혀 상관없어요. 일본 어르신들도 많이 오세요.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받으세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60살도 받아준다고? 한국 사람들은 진짜 다르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게 이주를 고려해보기 위해서 말이죠. 이번 여행에서는 부동산도 직접 보고 한국어 학원도 견학하고 병원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간 거예요. 부동산부터 봤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사 아저씨가 일본에서 오셨어요? 요즘 일본 분들이 많이 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연남동이 정말 살기 좋아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카페도 많고 공원도 있고요. 실제로 집들을 보니까 정말 괜찮았어요. 방 2개의 거실, 주방이 있는 아파트가 일본 도쿄의 절반 가격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제 퇴직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겠네요 라고 하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웃으시면서 한국에 오시면 이웃들이 정말 잘해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어 학원 견학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연남동에 있는 작은 한국어 학원이었는데 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멀리 오셨네요.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우리처럼 나이 드신 일본 할머니도 2분 계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용기가 났습니다. 저희도 65살에 한국에 왔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한국어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일본어랑 비슷한 게 많아서요. 미치코가 정말요? 저희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우리도 했는데 왜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 도와줘요. 한국어 선생님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일본 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한국어 실력도 빨리 늘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무료 체험 수업도 해주시더라고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키코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박수를 치면서 발음이 정말 좋으세요. 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아키코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호텔에서 진지한 회의를 했어요. 정말 한국으로 이주할 것인지 말이죠. 아키코가 먼저 털어놨어요. 사실 나는 어머니 문제가 있어 87살이신데 치매 초기라서 제가 돌봐드려야 해. 레이코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연금 문제가 복잡해 일본 연금을 한국에서 받으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세금 문제도 있고 미치코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무서워요. 60살에 갑자기 모든 걸 바꾼다는 게 정말 두려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미치코가 갑자기 아야 하면서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호텔에서 간단한 체조를 하다가 발목을 삐끗한 거였어요. 미치코야, 괜찮아? 아니야. 정말 아파. 걸을 수가 없어. 급하게 근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응급실이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접수처에서 일본에서 오셨어요? 여권 가져오셨나요? 라고 친절하게 물어보시고 간단한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젊고 친절하셨어요. 할머니, 많이 아프셨죠?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 아주머니는 더 따뜻하셨습니다. 미치코 손을 잡고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랑 나이가 비슷해서 마음이 아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치코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일본에서는 의료진이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검사 결과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인대만 살짝 늘어난 거였어요. 파스를 붙이고 이틀 정도 안정을 취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치료비였습니다. 응급실 진료, 엑스레이, 약값 모두 합쳐서 6만 원이었어요. 일본 돈으로 6,000엔 정도였는데 일본에서는 3만 엔은 나왔을 거예요. 레이코가 이렇게 싸도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미치코가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 아픈데도 마음이 따뜻해져. 그 순간 우리 모두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한국의 의료진이 보여준 따뜻함과 저렴한 의료비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여기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호텔에서 마지막 회의를 했어요. 정말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아키코가 먼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오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를 두고 올 수는 없어. 레이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연금 문제, 집 정리 문제. 여러 가지가 복잡해. 미치코도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용기가 부족해.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워.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아. 사실 나는 꼭 와야 할 이유가 있어.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사실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초기 우울증이라고 하시더라고.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키코야,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사오리도 한국에 있고 정말 외로웠어. 일본에 있으면 점점 더 우울해질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저는 딸과 가까이 살고 싶어. 손자나 손녀가 태어나면 옆에서 지켜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처럼 따뜻하게 살고 싶어. 친구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한국으로 이주할 거야. 미치코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유키코야. 정말 용감해.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아키코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키코야. 내 결정을 존중해. 우리가 항상 응원할게. 레이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유키코가 먼저 가서 길을 닦아줘. 우리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갈게. 그렇게 해서 저 혼자 한국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자신의 사정 때문에 못 오게 되었지만 제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60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모든 걸 뒤로하고 낯선 나라에서 혼자 살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사오리와 가까이 살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흥분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한 거예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정말 아쉬웠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친구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과연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60살의 새로운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국으로 이주한 지 한 달이 지나니까 정말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연남동에 있는 작은 투룸 아파트에 정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는 거였습니다. 첫 수업날 정말 떨렸어요. 60살에 학교에 다닌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김 선생님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유키코 씨, 어서 오세요.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한국어 배우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반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30살 간병사분, 중국에서 온 20대 학생, 그리고 저처럼 일본에서 온 할머니 한 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저는 다나베라고 해요.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다나베 할머니와 금방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더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특히 일본어와 비슷한 표현들이 많아서 아, 이거 알겠다 하는 순간들이 정말 기뻤습니다. 고맙습니다를 배울 때 김 선생님이 일본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와 비슷하죠 라고 하시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2달째 되는 어느 날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박할머니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이죠. 김치 좀 드려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는 이웃끼리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박할머니의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서툰 한국어로 말하니까 박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어머, 한국말 잘하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박할머니와 진짜 친해졌어요. 매일 저녁이면 복도에서 만나서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시장도 가고 그랬습니다. 유키코 씨,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박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로 끓이면 더 맛있고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따뜻한 이웃 관계였거든요. 8달째 되던 어느 날, 사오리가 출산을 했습니다. 예쁜 여자아기였어요. 병원에 달려갔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엄마, 할머니 되신 거 축하해요. 사오리가 지친 얼굴로 웃으며 말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민수 씨 부모님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님, 이제 진짜 가족이 늘었네요. 아이 이름도 같이 지어주세요. 시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시댁과 친정이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하나라고 지으면 어떨까요? 하나는 일본어로도 한국어로도 예쁜 뜻이잖아요. 제가 제안하니까 모두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 손녀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 정말 소중한 친구들을 만났어요. 김 선생님이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끼리 소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남동에 사는 학원 동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한국어로 대화하고 같이 등산도 가고 전통시장도 구경하고 그랬어요. 특히 이영숙 할머니와 정말 친해졌습니다.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남편을 일찍 여의어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유키코 씨, 일본에서 혼자 사실 때 외롭지 않았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외롭다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그래요. 저도 유키코 씨 만나서 정말 좋아요. 이영숙 할머니와 함께 북한산도 올라가고 남대문 시장에서 쇼핑도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동네 카페 사장님이 저한테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신 거예요. 유키코 씨, 일본어 할 줄 아시잖아요. 요즘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도움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제가 60살인데 괜찮을까요? 라고 걱정했는데 사장님이 웃으면서 나이는 상관없어요. 친절하시고 일본어 잘하시면 충분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말에만 몇 시간씩 일했는데 정말 보람찼어요. 일본 관광객들이 와서 한국어 잘하시네요 라고 하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왔는데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어요. 정말요. 한국 생활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매일 행복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제가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일본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주 영상통화를 했는데 친구들이 제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더라고요. 유키코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한국어도 많이 늘었네.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나오잖아. 너 정말 행복해 보여. 우리도 부러워. 특히 미치코가 나도 정말 가고 싶어. 일본에서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키코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유키코야,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셔.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행복하면 어디 살든 상관없다고. 당신도 요양원이 더 편하다고 하시는 거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키코가 한국에 오지 못한 이유가 어머니 간병 때문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아키코야, 그럼 너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너 보면서 정말 부러웠어.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1년 반이 지났을 때 레이코도 연락이 왔어요. 유키코야, 나도 연금 문제 해결했어. 한국에서도 일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정말. 그럼 너도 올 거야? 응.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너 덕분에 한국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게 됐고. 미치코는 조금 더 신중했어요. 유키코야, 나는 아직 무서워.
그런데 너 보면서 용기가 생겨. 미치코야, 천천히 생각해. 나도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 그런데 지금은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2년이 지났을 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키코가 먼저 한국에 왔어요. 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한국으로 이주한 거예요. 유키코야, 정말 고마워. 내가 먼저 와서 길을 열어줘서. 아키코는 마포구 근처인 서대문구에 집을 구했어요. 저와 지하철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레이코는 석 달 후에 왔고, 미치코는 그로부터 또 반년 후에 왔어요. 모두 다른 동네에 살게 되었지만, 주말마다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신기해. 우리가 모두 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유키코가 먼저 와서 다 알아봐줘서 우리는 편했어. 한국 생활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 친구들도 각자 한국어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어요. 아키코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레이코는 한국 요리 교실에 다니고, 미치코는 서예를 배웠습니다. 2년 반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일본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에 이주한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은데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일본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어 수업받는 모습, 동네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웃는 모습을 모두 촬영했어요. 유키코 씨,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이 뭔가요? 사람들의 따뜻함이에요. 여기서는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이웃들이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요. 다큐멘터리가 일본에서 방송된 후 정말 놀라운 반응이 있었어요. 많은 일본 중년 여성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거든요. 저도 한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도 갈 수 있을까요? 한국어는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래서 저는 한일문화교류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국 이주를 꿈꾸는 일본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로 한국에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도와드린 분이 30명이 넘어요.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시고요. 3년이 지난 지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손녀 하나가 이제 돌이 넘어서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가 한국어로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피크닉을 했어요. 우리 4명이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유키코야, 너 덕분에 우리 모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정말 감사해. 내가 용기를 내줘서 우리도 따라올 수 있었어. 그때 하나가 저한테 뛰어와서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한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친구들이 모두 웃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60살에 한국으로 이주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의 따뜻함이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